코이카 라디오, 코이카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2012년에 르완다와 우간다에 사업평가 출장을 갔을 때의 기억입니다. 이례적으로 3주 정도의 긴 출장이었고 2개국을 넘나들며 주로 지방에 소재한 NGO 사업장을 다니느라 험한 비포장 도로를 매일 몇 시간씩 이동하다 보니 일정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수도 캄팔라에 돌아왔을 땐 긴장이 많이 풀리기도 했죠. 우간다 사무소 소장님이 사주신 저녁을 먹는 중에 부소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부소장님은 제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른들이 방에 들어가시면 본인 집에서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기분도 좋고 현지 파견 생활도 궁금했던 터라 소장님과 부장님이 숙소에 들어가신 뒤 저는 택시를 타고 부소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부소장님은 편한 반팔티 차림으로 맞아주셨는데 낯익은 티셔츠라 유심히 보니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참여했던 농촌활동 티셔츠였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동갑내기의 친구의 친구였고 농활도 같이 갔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신난 둘은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아침 7시 비행기 탑승을 위해 4시 반에는 호텔을 나서야 했던 저는 부소장님 댁에서 8시에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 부재중 전화 22통. 그제야 눈을 뜬 부소장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부소장님과 함께 숙소였던 호텔로 돌아가서 부소장님은 소장님 방에 저는 부장님 방에 불려들어가 엄청 혼이 났습니다. 다행히 아직 젊은 직원이 한 실수라며 감싸주신 덕에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출장 국가 중 하나는 부탄입니다. 부탄은 인구 76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 총 행복 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행복 정책을 펼치는 독특한 나라인데요. 2019년 말에는 코이카 봉사단 사무실을 정식 개소하면서 앞으로 부탄에도 코이카를 통한 지원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그동안 저는 부탄에만 4번이나 출장을 다녀왔어요. 해외 출장을 가면 항상 그 나라를 존중하는 의미로 해당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는 편인데요. 부탄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제게 부탄 현지어인 종카어로 말을 걸어오기도 할 정도로 의상이 찰떡같이 잘 어울립니다. 출장 기간 중에 부탄의 국왕께서 저희 코이카 출장단을 왕궁으로 부르셔서 국왕과 왕비를 아련하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최연소 국왕이자 부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왕을 직접 만나게 되다니 왕궁에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에 굉장히 압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왕비께서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부탄인의 외모는 한국인과 형제 자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닮아 있는데 그래서 왕비께서 한복을 입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복을 입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부탄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요. 2011년쯤 네팔 극서부 지방의 NGO 사업 현장에 방문한 일이 기억납니다. 당시 비슷한 연차에 시민사회기관 실무자분들과 함께 사업 현장 조사를 하고 발굴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수도 카트만두에서도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다시 차량으로 거의 10시간 정도를 들어가야 하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산골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너무 춥고 새벽에 샤워를 하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깨끗한 물을 떠놓고 추위를 떨치려고 팔굽혀펴기를 20번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춥고 열악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 불만이 많았지만 리더격으로 함께 오신 시민사회기관 담당자분께서는 현지에 가면 현지의 룰을 따라야 한다. 외지인이라고 대우받거나 어려움을 티내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셔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장길에 나설 때에도 라면을 한 박스 사고 싶었는데 그 담당자분께서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을 먹어야지 라면이 웬 말이냐.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얘기하셔서 포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유난히 고되게 느껴졌던 출장의 마지막 날.
NGO 현지 사무장님께서 뒷풀이라며 라면을 끓여주신 게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제 앞에서 내내 현지의 룰을 강조하시던 담당자분께서 무아지경으로 라면을 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진기한 풍경에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지금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담당자분과는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장성해서 해외에 갈 기회가 온다면 제가 꼭 라면을 손수 챙겨줄까 합니다. 코이카에는 협력 대상국의 문화와 세계 시민교육을 배울 수 있는 지구촌 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개방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새로운 특별전이 열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관람객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이죠. 저는 2018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특별전 태평양의 보물섬 전시를 맡아서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유관기관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 딱딱한 개막식이 아니라 개막식마저도 국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해보자라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마치 보물섬 안에 있는 것 같은 행사장을 만들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사님과 실제 주 관람객 층인 학생들도 초대했죠. 마지막에는 다문화 합창단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한 이들이 다 같이 세리머니를 하는 아주 멋진 개막식을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어렵기도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7일 전 일기예보가 뜨기 전까지 말이죠. 개막식이 열린 날짜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월 3일 목요일,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외빈과 초청받은 분들이 모두 행사장에 도착하고 흐린 날씨에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사님들의 축사가 이어질 때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대사님의 길고 긴 축사가 끝나고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너무 귀엽게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노래 제목은 아름다운 세상. 노래가 시작되고 작은 가슴 모아 아름다운 세상 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막스인 아름다운 세상을 부를 땐 하늘이 뚫린 듯이 폭우가 쏟아졌죠. 하늘하늘 거리던 천막에 물이 고여 테이블에 물 웅덩이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폭우와 함께 내리던 우박을 맞으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건물 안으로 뛰쳐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흡사 재난 영화였습니다. 재난이 일어난다면 이런 기분이었겠죠? 결국 이날 행사는 준비한 세리머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사장님의 인사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은 휴가였는데 야속하게도 너무나 화창한 5월 날씨더라고요. 침대에서 눈을 뜨고서도 이게 현실인가 싶어 멍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실장님이셨던 이사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어제 비가 꼭 간절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푹 쉬고 돌아와요. 따뜻한 문자를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날을 회상하며 아니 글쎄 그때 5월에 18년 만에 우박이 내렸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 담당자가 바로 저였답니다. 그 뒤로 행사할 때는 최대한 야외에서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연은 제가 코이카에 입사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코이카 영 프로페셔널로 활동하며 NGO 단체인 국경 없는 교육과회 EWB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보스코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부르키나파소로 자전거와 장학금을 전달했고 저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소개하기 위해 보스코와 랜선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앞으로의 인연을 까맣게 모른 채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몇 달 후 EWB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라톤 행사를 열었고 드디어 그곳에서 보스코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km라는 거리를 나란히 뛰고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직진남인 보스코는 처음부터 제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영 프로페셔널 활동을 종료하고서 저는 본격적으로 코이카 입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보스코는 한결같이 응원을 하며 힘이 되어주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함께라면 모두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저는 당당히 코이카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보스코는 한국으로 날아와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한국의 스드메 문화가 낯설었던 보스코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보스코의 고향인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결혼식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을 겪고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려 5월에 신부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보스코 씨,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보스코 씨와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많아. 앞으로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그대와 함께라면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잘해줄게. 사랑해.